네, 오늘 새벽 4시 55분이었습니다. 경북 경주시 동남동 쪽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올해 발생한 지진 가운데 두 번째로 큰 지진이었고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정부는 지진 발생 직후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를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예, 올해 규모 2.0 이상의 지진 100회 가까이 발생했는데요. 한반도가 이제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인창 경북대 지질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북 경주시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 들어 두 번째로 큰 지진이었고요. 교수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2017년도에 포항 지진이 발생을 했었죠. 그다음에 예. 그보다 1년 전에 2016년도에 또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고요. 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또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경주 지역 또 경북 일대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새벽에 많이 놀라셨는데 그러셨을 겁니다. 그렇죠. 예. 재난 문자도 이제 받으면서 예. 이제 서울 지역에 계신 분들까지도 이 소식을 알게 됐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요. 처음에는 규모 4.3이었다가 이게 4.0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 지진의 규모를 결정하는 데에는 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기상청에서 맨 처음에 4.3으로 규모 4.3으로 판단하신 거는 제일 처음 오는 피파라는 게 있습니다. 그 프라이머리 웨이브라 그래서 피파를 기준으로 해서 한 거고 그다음에 4.0으로 이제 하향 조정한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규모 4.0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4.0으로 이제 알고 있으면 예, 되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재난 문자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근데 이제 서울에 이제 계신 이제 일부 분들께서는 근데 이게 왜 우리까지 알게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난 문자 시스템이 지금 뭐 지진이 나면 모두가 알게끔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전국적으로 그 재난 문자가 보내지는 것은 4.0 이상일 경우에는 다 보내지게 돼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모두가 알아야 되는 그 4.0이라는 그 의미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4.0이면 상당히 규모가 있는 거죠. 그 우리가 저번에 그 경주 지진은 5.8입니다. 규모가. 예. 그다음에 그 포항 지진은 5.4예요. 예. 피해가 있었죠. 그리고 4.0도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그 정도 규모는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북은 계기 진도가 5까지 기록됐다. 그리고 지진 규모는 4다. 이 수치들이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계기 진도, 지진 규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혼동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모라는 것은 예. 지진의 그 강도입니다. 얼만큼 그 지진이 강하게 일어났느냐. 그게 이제 지진의 강도고, 그다음에 이제 지진을 느끼는 정도를 우리는 각각 지역마다 다르죠.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진도라는 걸로 이제 표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진도라고 표시를 하는 것은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지진의 그 파동은 점점 감소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지역에 따라서 각각 지진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진도로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럼 저희가 어떤 지진이 났다라고 했을 때는 규모를 먼저 좀 살펴보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할까요? 그게 정확하죠. 그 진도는 지역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지형이라던가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예. 것들 이번에 때문에요. 경북에선 진도 5였고 부산과 경남에선 진도가 3 정도였는데 진도 5 정도라는 거는 어느 정도로 좀 체감을 합니까? 땅이 흔들리고 예. 벽이 무너질 수 있다거나 이런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진도 5 정도면은. 네. 근데 지금 오늘 새벽 4시 55분에 발생한 지점에서는
규모는 4.0이지만 진도를 5 정도를 느끼셨을 거예요 아마. 아.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 규모가 큰 걸로 느껴지셨지만은 예. 거기서 멀리 떨어진 부산이나 이런 데는 진도 3 정도가 됐을 겁니다. 이게 예. 다소 이제 약화가 된 것으로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잠깐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경북 지역에서 이제 유독 지진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지진과 계속 연관성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연관성은 없습니다. 사실은 아, 그렇습니까? 없는데 예. 그쪽 지역이 유난히 그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 여러 가지 그 지질 구조, 소위 말해서 그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단층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네. 그 단층이라는 것은 땅이 갈라지는 틈을 말하는데 예. 그런 단층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런 우리나라 영남 지방에는. 아. 그래서 그런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나라 영남 지방에 유독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그쪽 지역에 단층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이번 지진의 뭐 여진 이런 거를 떠나서 앞으로도 이 단층대 때문에라도 다른 지진들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군요.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예. 2017년 그리고 18년도 뭐 포항이라든지 이쪽 지역에서 일어난 지진의 경우에는 정부 조사 연구단이 지열 발전에 의한 촉발 지진이다라는 결론을 내놓은 적도 있잖아요. 이번에는 뭐 그것과는 연관성은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그거하고 연관이 없겠죠. 지금은 거기 그 경주 지금 오늘 그 지진이 발생한 지점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포항하고 울산하고 딱 중간 지점입니다. 네. 경주시 입천 면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거든요. 예. 그 지역에는 지열 발전 같은 그런 시설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촉발 지진이라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연 지진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단층에 이제 영향을 받았을 거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고 일단 정부는 일단은 중대본 1단계를 가동을 했고 위기경보 경계를 상향 조치를 했는데요. 이 정도 조치면 뭐 적절했다라고 매우 적절했고요. 예. 지금도 여진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진에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이 정도 조치를 했다라는 거는 뭐 국민들에게 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건가요? 조심을 하셔야죠. 앞으로 이제 여진이 계속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여진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국민들께서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계속 좀 면밀하게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이 지금 정도로 기상청에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중대본 1단계 가동을 했잖아요. 이 지진으로 인해서 중대본이 더 높은 단계까지 가동하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들이 있겠습니까? 지진이 더 강도가 센 지진이 올 경우에는 그 기준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갖고 있는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경보가 발생되고 이럴 예정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여진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이 정도 이제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뭐 언제까지라는 그 시점은 참 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여진을 이제 계속 대비하고 또 이제 주의 깊게 살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를 그래도 좀 면밀하게 좀 봐야겠습니까?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죠. 지진 발생하는 것도 그렇지만 예. 그 여진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이것도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예. 통상적인 것으로 말씀드리면은 지진이 발생하고 한 달 정도는 여진이 계속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2016년도 경주 지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을 여진이 계속됐어요. 그렇죠?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여진이 한 달 정도는 여진이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혹시 뭐 이것도 역시 뭐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본진이 오기 전에 그 전의 지진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본진과 전진 또는 여진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결과적인 그렇죠. 건가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이거보다 더 큰 지진이 앞으로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예. 이거는 지금
전진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다음 그렇지 않다면은 이게 지금 4.0짜리가 본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어쨌든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곳에 특히 지금 거주하고 계신 입장에서는 이것을 좀 알 수 있는 뭐 그런 뭐랄까요? 실마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건가요? 지진이 발생하면은 여진은 항상 있습니다. 여지는 항상 예, 그리고 있다.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도 예. 전진은 조그만 규모가 작지만은 전진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세한 진동에도 좀 촉각을 세우셔갖고 조심을 하시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 한 달 정도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번에 일어난 지진이 이제 육상에서 일어난 지진이라고 하고 올해 들어서는 가장 큰 지진인데 육상 지진, 해상 지진 뭐 그 차이라든지 그리고 위험성 이런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육상 지진은 육상에서 일어나는 지진이고요. 예. 해상 지진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지진입니다. 그게 뭐 어느 게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둘 다 굉장히 위험하죠, 지진은. 그러나 육상에서는 우리 사람들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여러 가지 그 재산상의 피해가 있고 인명 피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하죠. 그것 때문에. 그러나 그 바다에서 일어나는 해양 지진 같은 경우에는 예. 그것도 안전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해양 지진에 의해서 해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2011년 그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게 된 그 동일본 지진이 바로 그 해일 때문에 일어났죠. 예, 예. 그거 굉장히 위험한 지진입니다. 바다에서 일어난 지진도. 예. 그러나 뭐 육상에서 일어난 거하고 바다에서 일어난 지진이 뭐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똑같은 지진이고 똑같이 위험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경북 지역에 아까 단층을 말씀해 주셔서 그 경북 지역에 있는 그 원전 시설들에 대한 이제 안전에 대한 우려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원자력 발전소는 가동이 되고 있죠. 예. 그러면 지진이 발생 후에도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지금 예, 지정이 보고가 없는 되고 있습니다. 걸로, 네. 우리나라 원전은 내진 설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6.5 정도까지의 지진이 발생해도 큰 피해가 없도록 내진 설계가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6.5의 강진이 우리나라에 올 가능성도 아예 없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학계에서 예. 알려진 바로 연구된 바로는 예.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은 7.3까지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데요. 그렇죠. 7.3까지. 예. 그거 가능성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7.3 정도까지. 뭐 이거는 꼭 원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그쪽 지역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단층이 좀 불안정한 예, 지역에 있는 많은 건물들의 내진 설계에도 분명히 좀 영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내진 설계를 더 보강을 하셔야 됩니다. 포항 지진이 우리한테 준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그 포항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그 영남 지방에도 이러한 내진 설계가 지금 진행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지진 그런 내진 설계 건물들 뭐 그런 법적으로는 좀 어떻게 돼 있다고 보세요? 지금 교수님께서는? 법적으로 강화가 돼 있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앞으로가 아니고 좀 지금 다른 나라들과 좀 비교해서 어떤지 궁금해서.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100%는 아직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한 30% 정도는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제 70%의 건물들은 아직 부족하다라고 볼 그렇습니다. 수 있는 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내진 설계라고 말하는 게 어느 정도 규모까지 견딜 수 있는 부분을 말해요.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르죠. 지역에 따라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7.3까지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좀 더 그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면은 그거보다는 좀 진도가 강도가 좀 낮게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그 내진 설계의 기준도 각각 달라져야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뭐 어느 정도까지가 허용선으로 되어 있나요? 지금 6.5 정도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렇습니다. 원전도 6.5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거군요. 그 아까 말씀해주셨던 부분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우리나라도 7.3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학계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느낌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참 지진이 잦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실제로 이게 통계적으로 좀 어떻게 분석되고 있나요? 굉장히 좋으신 질문인데요. 우리나라의 지진 관측이 1979년부터 계기 관측이죠.
대기 관측이 1979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 기록을 보면은 현재까지 지진의 빈도수가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강도도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 때는 우리나라 강도가 강도 1, 2 규모였었는데 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2, 3, 그다음에 4, 5, 뭐 5.8까지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말씀드리면 7.3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어떤 배경이나 원인도 분석된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지하에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단층들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발달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흔히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후가 변하듯이 그 지하의 구조도 자꾸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하에 있는 구조가 자꾸 변함에 따라서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런 변화가 진행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뭐 경주라든지 동해안 지역뿐 아니라 한반도의 모든 지역 안에서도 그런 지진의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예. 통상 우리는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예. 그 상대적인 개념이죠. 일본에 비해서 우리는 안전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절대적으로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진은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진 설계 말고 조금 더 신경 쓰고 앞으로 이런 지진에 있어서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 교수님 어떤 부분 좀 생각하고 계세요? 지진이 발생을 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진이 발생했다고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예. 행동 규칙에 따라서 천천히 행동하시고 네. 하시면은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최소한 한 달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유인찬 경북대 지질학과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